손흥민 선수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부상 복귀 전 화끈한 활약, 시즌 3호 골뿐 아니라 토트넘 허스퍼가 웨스트햄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선제골을 내주고도 4대1로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승리하는 과정에 특히 후반 초반 15분 만에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던 3골에 모두 관여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푹 쉰 만큼 손흥민 선수가 무려 5살은 더 어려진 것 같다라는 영국 현지 언론의 평론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 어떤지,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평점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지금부터 해외 반응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는 팬투표 결과 손흥민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맨 오브 더 매치 팬투표 후보를 전문가 패널들이 선정해 두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선정을 거친 공신력 높은 맨 오브 더 매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실제 공격 포인트는 한 골이었지만 역전골, 비수마의 골에 기점이 되는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고 또 그 다음 이어졌던 쐐기골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골키퍼가 막은 것이 다시 수비를 막고 들어가는 자책골이 되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포인트는 남지 않았지만 매우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으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득점을 올리면서 이 경기를 4대1로 만든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날 2차례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2차례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돌파 한 번도 성공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10,000명이 넘는 실시간 투표, 경기 종료 후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된 투표에서 압도적인 51.9%의 지지를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식 홈페이지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반전에 1대1로 경기를 마치면서 끌려가지 않은 채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게 했던 데얀 쿨루셉스키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21.2%의 지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 몇몇 매체들은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를 데얀 쿨루셉스키로 선정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맨 오브 더 매치가 쿨루셉스키라고 선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실제로 이날 경기 쿨루셉스키의 경기력, 특히나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배치됐을 때 메디슨이 왼쪽 메잘라, 메디슨이 왼쪽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조금은 제한되고 손흥민 선수의 자유도가 떨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팀 경기력 전체가 조금은 실망스럽고 둔화됐었는데 그런 과정에도 데얀 쿨루셉스키가 전반전에 보였던 경기력 그리고 경기 마지막까지 소화하면서 보여줬던 출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쿨루셉스키 역시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와 같은 동시에 최고의 평가를 받을 만했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득점 상황의 임팩트라든지 부상 복귀 후 팀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쿨루셉스키는 이전에도 사실은 계속 경기를 뛰어왔었잖아요. 그의 존재에도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역전패를 당했던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날 BBC 공영방송의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출연했던 호주 레전드이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골키퍼인 마크 슈워처의 이야기처럼 토트넘 최고의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만 나온다는 그 평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기록을 기반으로 통계 매체들이 매기는 평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계 매체죠.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이날 경기 스타맨은 평점 8.3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 8.2점의 쿨루셉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결정적인 비수마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우도기가 8.1점이고 또 득점을 한 비수마도 8.1점인데 사실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었고 경기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면모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경기력에 비해 높은 평점이 기록 기반 평점이다 보니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도 손흥민 선수만이 유일하게 8점대 평점을 받으면서 8.0점으로 명확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요. 쿨루셉스키가 7.7점, 비수마가 7.6점을 받았습니다. 우도기 7.7점은 역시나 실제 경기력에 비해서는 조금은 과장된 평가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쿨루셉스키에게 나란히 8.5점으로 동점을 줬는데 쿨루셉스키를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70분의 교체 아웃된 손흥민 선수보다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쿨루셉스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상 복귀 전이기도 했고 또 나이도 있고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소화해야 하는 일정인데다가
클루세프스키도 대표팀의 주장을 최근에 맡게 됐고 대표팀을 오가는 일정을 소화하지만 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좀 더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됐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출전 시간까지도 평점 선정에 있어서 가중치를 주는 폼몹 기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클루세프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분명 나란히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은 맞고요. 특히 클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많이 얘기를 했듯이 사이드에 가면 오히려 본인의 속도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왼발잡이라는 점에 있어서 플레이의 각도가 한정되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면서는 본인의 플레이가 더 다양한 위치로 갈 수 있고 왼쪽에 갔을 때는 왼쪽 정발 윙어처럼 왼발을 올릴 수 있고 오른쪽에 갔을 때는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플레이를 또 역발로 할 수가 있고 중앙 지역에서는 발과 관계없이 공격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클루세프스키의 장점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사이드에서는 분명히 빠른 선수를 상대하면서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본인의 강점인 힘을 이용해서 버텨내고 뚫어내고 또 좁은 공간에 빠져나오는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본인의 기량이 만개하고 있고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있어요. 반면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이지만 왼쪽 사이드에 너무 치중된 플레이를 하면서 솔직히 전술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클루세프스키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이날 전반전은 보조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후반전에는 클루세프스키와 함께 이 이선 영역을 점유하던 메디슨이 빠지고 나서는 사르가 이 뒤를 커버해주는 플레이들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사르와 비수마가 아예 투볼란치로 뛰면서 클루세프스키의 플레이도 조금 더 자유롭게 넓어졌고 손흥민 선수와 연계하는 장면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후반전에 사르가 들어오고 메디슨이 빠지고 손흥민 클루세프스키의 플레이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잘 맞아 들어가면서 후반전에 4대1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반전부터 어쩌면 그렇게 플레이를 했다라면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나 또 퍼포먼스나 공격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전술로 또 시작부터 가져간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기록을 보시면 클루세프스키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는 70분을 뛰면서 한 골을 넣었죠. 그 중에서 이제 패스 정확성은 손흥민 선수가 84%로 83%의 클루세프스키보다 높았고요. 키패스는 두 선수 모두 나란히 2개씩을 기록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더 플레이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3개로 2개의 클루세프스키보다 많았는데 출전 시간 대비로 따지면 이런 공격 생산성이 손흥민 선수가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루세프스키가 4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손흥민 선수도 6개의 슈팅을 더 많이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반전 들어서 말씀드린 메디슨이 빠지면서 더욱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고 그 슈팅 중에서도 유효 슈팅 2개에 블로킹 당한 슈팅 하나에 골대 맞춘 슈팅 하나 그리고 빗나간 슈팅조차도 아슬아슬하게 전반전에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슈팅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결정력이나 돌파력이나 패싱력이나 창의성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주 잘 보여줬다. 드리블 돌파만이 또 클루세프스키가 가운데 지역에서 상대를 제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6번이나 시도를 했고 또 경합도 15번이나 해주고 8번 승리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클루세프스키가 중앙 지역에서 전술적으로 본인의 강점만 잘 발휘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후반전의 경우에는 사이드 공격수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짜 윙어로서 본인의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클루세프스키가 17번이나 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3차례 파울을 얻어내기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10번 공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날 분명히 부상 복귀전이었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특히 시간이 갈수록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3대1의 쐐기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에서 언급드린 대로 메디슨이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중앙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실제로 클루세프스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내준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아웃프론트 킥으로 클루세프스키에게 수비를 벗겨내면서 내준 패스 그리고 클루세프스키가 공을 몰고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클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하프 스페이스로 가도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 교차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를 이쪽으로 몰아놓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클루세프스키 패스를 받아서 바로 슈팅을 때린 것을 지금 이 장면이 조금 흐릿한데 아레올라 골키퍼가 이 슈팅을 막아낸 게 튕겨도 나오고 쫓아 내려오던 토디보를 막고 자책골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명확한 자책골이긴 했지만 막을 수 없는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때린 것이고 막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때린 것이고 일루 때려서 빗나갔다거나 바깥으로 때려서 수비에 걸리는 게 아니라
골키퍼를 노려서 골키퍼가 또 잡기 어렵게 강하게 때려서 튕겨 나오게 했고 많은 선수가 또 쏠려 들어가는 상태에서 맞고 들어가게 만든 거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슈팅이었고 이 슈팅의 기점조차도 손흥민 선수였고 클루세스키와 연계가 되면서 이 득점이 나왔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한정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과 우측을 넘나들 수 있게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일간지, 스포츠가 아니라 종합 일간지인데요. 익스프레스, 조금 가십성 보도를 많이 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클루셉스키에게 9점을 주고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어요. 하지만 그 부분의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았습니다. 일단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했고, 또 앞서 얘기 드렸던 아레올라의 자책골이 나왔던 과정, 아레올라의 이제 커팅에 토디버의 자책골이었죠.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 과정에도 패스를 연결한 부분이라든지 또 본인이 솔로 슈팅을 통해서 전반전에 동점골을 넣은 부분들이라든지 경기 전반적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만들었던 그 영향력들은 분명히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의 이날 임팩트 못지않은 활약을 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반박할 필요는 없지만 평점 차이가 2점이나 나는 건 조금은 의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활약은 이 자책골에 큰 역할을 한 후 장클레어 토디보, 웨스트햄의 프랑스 대표 센터백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She led before letting himself. 토디보, 이 선수를 완전히 1대1에서 발라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장면으로 골을 넣는 등 후반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몇 차례 불안했던 순간들을 잊게 만드는 활약을 펼쳤다고 했는데 이 장면이죠. 사르가 한 번에 역습 상황에서 길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오면서 토디보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골키퍼도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토디보를 딱 앞에 두고 헛다리 짚기로 지키고 있는데 무너뜨렸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무너뜨리고 슈팅까지 갔잖아요. 이게 빠져들어갔죠. 이 상황이 1대1로 상대를 찢어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자책골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끌어냈기 때문에 이날 토디보는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했다,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메디슨에게 이날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4대1로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교체가 됐잖아요. 이날 공을 소유하는 능력은 괜찮았지만 의사결정, 플레이가 너무 안전하게 안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에 따라 교체되었다. 저희가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과감한 전술적인 교체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상이 있어서 교체한 게 아니냐라고 입중계 중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번 경기 정말 잘 운영했다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클루셉스키와 손흥민에게 나란히 8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어요. 댄 킬패트릭 기자가 줬는데 클루셉스키에게 그래도 이날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멋지게 빠져나왔고 하프타임 직전에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말씀드린 그 동점골의 활약과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꾸준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후반전에 엄청난 임팩트를 보였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시 결장했다가 복귀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아론 완비사카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득점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맨유에서 온 완비사카 그리고 니스에서 온 토디보 이 두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1대1에서 무너뜨려버렸죠. 어마어마한 활약이었고요.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 축구 네트워크인 골닷컴 영국판에서는 토트넘의 선수 평점을 이제 뽑으면서 제목과 메인 화면에 아예 손흥민 선수를 올려놨어요. 최고가 손흥민 선수였다는 것이죠. 손흥민, 헌트, 해머스, 어게인.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웨스트햄을 괴롭혔다. 역대 웨스트햄전 9호 골을 이날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 기록하고 있는 최다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전 득점, 단일팀 소속 득점에 3골 차로 다가서게 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을 매기면서 골닷컴은 손흥민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상 복귀를 기념한 멋진 경기였다고 하면서 약간 조금은 길었던 휴식을 취한 손흥민, 한 3주 가까이 됐죠? 5년은 더 젊어 보이는, 5년은 더 어려 보이는 모습이었다. He looked 5 years younger. 그리고 sizing up West Ham.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쉬고 나서 돌아왔더니 굉장히 활기차고 젊고 이런 그 생동감 있는 플레이로 웨스트햄을 압도했고 그리고 티어링된 그들을 찢어버렸다. 또 한 번 무너뜨렸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마지막 20분을 남겨놓고 베르너와 교체됐다고 했는데 아마 교체되지 않고 쭉 뛰었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도 가능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더 많은 골을 개인적으로 넣고 더 많은 골차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중에 있을 유로파리그 경기, 이어지는 또 한 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또 이어질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등 앞으로 중요한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준 것이고, 이게 시작이다. 부상 복귀 전 잘 치렀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더 쌩쌩한 제대로 된 손흥민 선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죠. 또 토트넘 소식을 정말 진심으로 취재하고 있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도 쿨루셉스키에게 9점, 손흥민 선수에게 9점, 나란히 9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줬는데요. 경기 평점 기사의 제목도 쿨루셉스키의 클래스를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교체 카드가 승리를 크게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후반전에 들어온 쌀의 영향력도 짚었는데요. 쿨루셉스키에게 9점을 주면서 경기 초반,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하프타임이 되기 전에 양쪽 포스트를 때리고 들어갔던 낮은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득점도 했다. 현재 쿨루셉스키의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은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 지금 쿨루셉스키의 경기력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멋진 플레이를 펼치면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의 열쇠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장면이에요. 기점 패스 손흥민 선수가 주고 쿨루셉스키가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또 뒤로 돌아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고, 거기서 바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렸죠. 뒤로 돌아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패스를 내줬던 쿨루셉스키의 이타성, 이제 사이드에서 뛸 때 본인이 몰고 들어가서 슈팅만 때리려고 했던 그런 단조로운 플레이가 아니라 경기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있는 쿨루셉스키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두 선수가 또 많은 확장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에게는 부상 이후 토트넘의 선발 명단으로 복귀를 했는데, 전반전에 골대를 살짝 빗나간 가마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에 아슬아슬하게 근접을 했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와 멋진 플레이를 주고받은 이후 세 번째 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슈팅이 아레올라의 선방에 막혔지만 토디버를 맞고 자책골로 이어졌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시작 60분경에 직접 득점을 올렸고, 그리고 그 직후에는 자신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있었다. 이날 후반전에 나온 세 골에 모두 관여한 것뿐 아니라 한 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을 정도로 이날 활약이 더 대단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골대 때린 장면은 이거였어요. 솔랑키가 패스를 준 게 존슨에게 향했는데 그게 수비에게 차단되면서 이쪽으로 흘렸거든요. 그 흐른 공에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이 공을 수비 두 명 사이에서 틈이 얼마 없고 골키퍼도 앞에서 막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바로 때린 슈팅이 하필이면 골대를 맞고, 보세요, 뛰어나왔죠. 이게 들어갔다라면 정말 엄청났던 정말 16분이 되지 않았을까. 60분에 골을 넣고 이게 61분에 바로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화끈할 수 있었고 더 뛰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쿨루셉스키에게 7점, 존슨 5점, 솔랑키 6점,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최고 평점을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전반전에 우도기와 좋은 플레이를 보였지만, 조합도 보였지만 평소처럼 날카로움을 박스 안에서 보이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 자체가 너무 사이드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상에서 3주 만에 돌아와서 실전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감각을 또 올릴 필요도 있었겠죠. 후반전 들어 토트넘의 두 번째, 세 번째 골의 중심에 서면서 더욱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골키퍼인 아레올라의 니어포스를 뚫고 또 자신의 골을 넣었다며 결정력도 칭찬을 했고요. 또 다른 인터넷 매체 90미닛도 토트넘의 4대1 승리 선수 평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메인 화면으로 내걸면서 쿨루셉스키에게 9점을 줬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어요.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쿨루셉스키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빈티지에서 조금 벗어난 면도 있긴 했지만 다시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토트넘의 주장이 또 한 번 최고의 모습을 되찾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 그리고 장점이 아닌 새로운 모습까지도 보여줬다라는 평가 속에서 두루두루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의 투 에이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좀 일찍 교체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앞으로 이어질 또 빡빡한 경기들, 많은 또 경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이후 일정들도 한준TV는 프리뷰부터 또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 일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경기 일정, 다음 경기는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도 아마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알크마르가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 70분에 일찍 빼줬기 때문에 전반전 뛰다가 이른 시간에 또 골을 넣고 앞서간다면 그때 후반전에 마이키모와 교체를 하거나 그런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어서 10월 27일 일요일 밤 11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 있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목요일 새벽 5시 15분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가장 또 우승을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대회인데 맨시티를 만나죠.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16강전 경기 맨시티가 명확하게 로테이션의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고 8강에 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준TV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 전 활약, 현지 반응, 현지의 분석, 또 현지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양한 신문 소식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어지는 영상과 또 한준TV의 이어지는 입중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